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가우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니콜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모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2의 테슬라라 불리며 GM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40% 이상 하루 급등한 니콜라인데요. GM이 니콜라 지분을 11% 인수하고 2020년 말까지 수소연료전지 픽업 트럭인 니콜라 베저를 생산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GM은 니콜라 지분 11%로 한 명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이 니콜라 베저를 시작으로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의 니콜라의 트럭 수소 연료 전지를 GM이 독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름도 에디슨의 라이벌로 불리는 교류 전기를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에서 각각 따온 회사 명이기에 더욱이 테슬라의 라이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니콜라는 단순히 테슬라 전기차, 니콜라 수소차 이런 비즈니스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니콜라는 2015년에 설립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친환경 트럭 제조 설계 회사입니다. 창업자는 미국 사업가인 트레버 밀튼인데요. 미국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디젤 시스템 개발 업체와 홈 시큐리티, 인터넷 상거래 등의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니콜라가 2020년 6월 4일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되었는데요. 스펙은 일종의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시장에 상장해 두었다가 스펙과 기업의 합병을 통해 해당 합병 기업이 상장될 수 있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운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니콜라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수소 트럭 판매와 수소 충전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비즈니스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수소에너지에 대해 먼저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에너지 생산 방법은 개질수소, 부생수소, 수전의 수소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개질수소의 원리는 천연가스 같은 탄소 C와 H수소 등으로 구성된 연료를 물 H2와 결합하여 거기에서 CO2, 이산화탄소와 H2, 수소가 생산되는 방식으로 수소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부생수소라는 방법은 수소를 생산하는 건 석유, 나프타 등과 같은 역시 탄소 C와 수소 H로 구성된 화학 물질들을 화학 공정을 통해 H2, 수소와 다른 물질들이 생산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전의 수소는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비용이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수전에는 말 그대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을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가 수소차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수소 탱크에 수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공기 중 산소를 만나 물을 생성함과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여 자동차를 작동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니콜라로 돌아와서 니콜라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건 없고 모두 계획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려가 있긴 하지만 테슬라도 처음에는 이런 우려를 받았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계획 중 FCEV 트럭이라고 Fuel Cell Electric Vehicle이라는 수소 트럭 모델이 있는데요. 이 FCEV 트럭은 2023년 출시 예정인데 성능은 주행거리 500에서 750마일, 즉 800에서 1130km 가능하고 수소차는 충전 시간도 5분 남짓으로 짧습니다. 이런 수소 전기차가 10만 대 하루 2시간 운행되면 서울시 인구 기준 86%가 1시간 동안 마시는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교해보면
국내 전기차들의 성능은 현재 이 표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모델 3 기준으로는 충전 시간은 공용 민간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1시간 30분 정도의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니콜라의 주요 모델들은 니콜라 1, 2, 트레, 베저 이렇게 4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니콜라 1 사진인데요. 영화에서 보던 멋진 비주얼입니다. 미국 트럭들은 장기 운송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운전석 뒤쪽에 잠자는 공간을 확보한 트럭 스타일들이 많은데요. 원도 그런 트럭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대 주행거리 1200마일, 약 1920km이고 최대 출력이 100마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자동차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력에 대한 감이 없으실 텐데요. 1마력이란 건 한 마리의 말이 1초 동안 75kg의 중량을 1m 움직일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그냥 100마리 말이 끄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은 니콜라 2와 트레 사진인데요. 2는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운전석 뒤쪽에 잠자리까지는 아니고 약간 좁은 휴식 공간 정도를 구성한 트럭입니다. 트레는 앞쪽을 완전히 튀어나오지 않고 일자로 해서 코너나 이런 좁은 공간을 이동 가능하게 만든 트럭 스타일로 상용 트럭의 3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레는 21년 출시 예정입니다. 마지막 베저 모델인데요. 니콜라의 유일한 픽업 트럭 모델입니다. 올해 12월 피닉스에서 니콜라 월드 2020이 열릴 텐데요. 거기서 베저가 공개 예정입니다. 베저는 완전 배터리 버전인 BEV 버전과 수소연료 전지인 FCEV 버전 2가지로 선보입니다. 최대 주행 거리는 BEV 기준으로 300마일, 약 482km이고 FCEV는 600마일, 약 965km의 주행거리 성능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차량 가격은 1억 원 수준 또는 이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콜라는 현재 북미에서 운행되는 대형 세미트럭이 180만 대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25%인 45만 대가 아마존이나 월마트, 펩시코 등 정해진 루트를 왕복하는 기업 대상 시장이기에 해당 기업에 우선 집중하여 리스 형태로 공급 예정이며 대상 루트에 수소 충전소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베코와의 협력으로 플랫폼 개발 생산에서는 더 빨리 진행하겠다는 비즈니스 전략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생산 전략까지 들어가면 이야기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져서 궁금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니콜라는 단순 수소차 비즈니스가 아닌 수소 트럭과 수소 충전소를 통한 비즈니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에 비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지만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아직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 등을 통해 상용차 비즈니스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대차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상용차에 수소 컨셉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회사인 한화, 트럭 메이커 이태리 화물차 업체인 이베코, 수소 충전소의 넬,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사 보시까지, 그리고 최근 현대차와 GM과의 협력까지 많은 주요 기업들이 니콜라와 협력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부분들은 현재 매출이 없지만 니콜라의 비즈니스 계획에 따른 시행에 대한 기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반대로 현재까지 매출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부분이라던가 수소 생산 기술의 현재 시점에서의 한계가 있다는 점, 수소 충전소 설립에 대한 확장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 등은 여전히 니콜라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하는 가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